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좀 여쭤볼게요.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 누가 될까요? 지금 보면 모바일 투표 종료됐고 어제까지 투표율은 50%가 안 됩니다. 45.98%고 지난번 전당대회 김기현 대표가 선출되고 그 기이한 전당대회보다도 7.15%포인트가 낮은 수치다. 투표율이 상당히 낮다. 근데 이것은 각 캠프마다 우려하는 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질려가지고 아유 외면하고 싶은 전당대회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일단은 투표율이 낮다라는 게 한동훈 후보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면은 맞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뭔가 조직적인 것보다는 좀 자발적으로 당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서 원희룡 나경원한테도 실망하지만 야 한동훈한테도 실망스럽다 이러면서 그냥 아니 뽑을 사람 없다 이러고 그냥 안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반대로 원희룡 나경원 이쪽은 조직표고 영남의 기득권들이 표를 버스로 담아가지고 실어 나르는 표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서로 2등을 해서 결선에 가야겠다라는 상당히 납득이 가능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분들은 결사적으로 표를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이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다라는 게 한동훈 쪽에서 지지표가 좀 빠지고 네. 오히려 원희룡 나경원 쪽에서는 서로 2등을 하려고 결사적으로 결집하면서 표가 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끝내겠다라는 어대한의 전략은 조금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대부분 죄송합니다. 1차에 네. 끝날 거라고 봤잖아요. 네. 근데 막판에 이 공소 취소 논란이 나오면서 또 나경원 의원과 세게 붙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 쪽에 있는 다 뭐 친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 비판했거든요. 그걸 네. 재판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좀 타격을 입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조직표라는 게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 네. 동원이 가능한 사람들이 조금 유리하거든요. 그냥 바람을 타거나 인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는데 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좀 약하다는 게 대체적인 대세다. 의견이라 본다 그러면 네. 그리고 물론 지금도 저는 그 의문은 있어요. TK나 PK 쪽에 있는 의원들이 막판에 오더를 내릴 거냐 그런 얘기 잘 안 들리거든요. 그 전에 김기현 대표 될 때 보면 뭐 몇천 명 모이고 막 주위원장들이나 현역 의원들 막 줄 서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더는 안 내리지만 전체적으로 투표율은 떨어진다 그러면 그래도 투표율이 높은 TK나 PK 쪽에 좀 지지를 받는 사람들 아무래도 원희룡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 보시면 네. 김기현 대표가 52% 그래서 1차에 끝냈거든요. 네. 그때 안철수 후보가 아마 제 기억에 25% 정도 얻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얻은 정도의 포션은 나경원 의원이 그냥 자력을 얻는 포션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제외하면 네. 김기현 후보 52 그리고 그때 당시 천하람 후보가 아마 15% 얻었을 거예요. 네, 거기다 뭐 황교안 후보가 일부 조금 얻었는데 원희룡 후보가 그래도 조직의 도움을 받고 나름대로 정치 구력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친윤들이 좀 지지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도 52%를 영끌에서 겨우 김기현 후보가 얻은 건데 이번에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영끌까지 해가지고 조직적 지원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원희룡, 나경원 이 두 분의 경쟁력을 가지고 게다가 지금 투표율이 매우 저조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합산해서 본다면은 네. 저는 50%를 한동훈 후보가 자력으로 넘기기는 조금 어려워진 거 아니냐. 그렇다면 결선에 들어갔을 때 뭔가 이제 5일의 시간이 더 나오거든요. 네. 그때 또 결집이 이루어지면 네. 뒤집어질 가능성도 미세하지만 예.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2등을 나경원 후보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막판에 원희룡 3등.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여론조사도 보면 나경원 의원이 앞서는 게 있었고 네. 막판에는 사실은 이 공소취소이 공개되면서는 경쟁 구도가 한동훈 대 나경원이 됐어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관심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이 토론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내가 7번이나 물어봐. 내가 개인적으로 한 거냐 개인적으로 네네 이랬거든요. 네, 네, 모든 당원들이나 언론들이 관심이 갔기 때문에 네. 구도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친윤이냐 반윤이냐에서 예. 친한이냐 아니면은 뭐 나경원이냐 예. 등에서 아마 2등을 저는 나경원이 할 가능성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높다. 아, 그래서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윤한 갈등이라는 게 그동안 그 당원들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유 서로 알아서 잘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자 파동부터 이게 무슨 폭로의 힘처럼 막 폭로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한동훈이 돼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콩가루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지배적으로 작용했을 거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했던 그 폭로,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공소취소권 거래 논란은 전형적으로 검사 DNA를 한동훈이 다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면 당원들이 볼 때는 야 대통령도 검사 뽑아놨다가 말아먹었는데 또 네. 당대표까지 또 검사 DNA냐? 이거 위태하다라고 느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초보.
그러니까 네. 정치 초보적 모습을 한동훈 후보가 너무 많이 노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위기 관리 능력도 안 되고 수습도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지지 철회를 했다라고 보고 그 지지 철회가 저는 투표율 저하로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이고 극우 유튜버들을 제가 요즘 자주 보거든요. 네. 보면요 전원일치로 다 한동훈 때려잡자고 있습니다. 아, 반 전원적으로 한동훈? 다 네. 반 한동훈인데 네. 그 반대의 그 목소리가 예. 다시는 당을 같이 할 수 없을 만큼 비토가 심해요. 아니 배승희,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배승희 지금. 변호사 따따붙다해서 막 폭로하더라고요. 물어뜯고 난리가 맞아요. 치죠. 한동훈 보는데 위원장 뭐 신의 한 수도 그렇고 정강호 목사도 그렇고 다. 배승희도 그렇고 아니 전원일치로 마치 그 극우 유튜버들이 네, 모여서 일치단결-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일치단결해서 한동훈은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비토가 세더라고요. 결국은 보니까. 이 이제 유튜브를 누가 관리하느냐 이런 얘기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누가 관리하느냐 그 댓글팀 하는 분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아니, 저는 사실은 이제 한동훈 장관 보면서 그 전에 이제 민주당을 향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게 굉장히 환호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뭐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그러면 이 옛날에 뭐 술 그렇죠. 먹었죠. 뭐 민주당 얘기하면 예. 범죄자가 그런 말 합니까? 예. 뭐 음주운전한 사람이 그런 말 합니까?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가 질문했을 때 상대방의 약점, 과거의 발언이나 이거 가지고 공격을 했고 그게 굉장히 유효타를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많이 받아줬고 그렇죠. 그리고 되게 박수를 쳤거든요. 예. 근데 똑같아 하는 거는 예. 지금도 똑같은데 그 그렇죠. 총구가 안으로 향한 거죠. 예전에는 밖으로 향할 때는 엄청 박수 치고 막 예. 이러다가 안으로 향하니까 맞아요. 이제 완전 당황해야 당황하는 거죠. 갑자기 우리한테도 저러네? 저러고 예. 있네. 예. 그러니까 갑자기 질문과 관계없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원노룡 예전에 노상방뇨 예. 얘기하고 공도치사 얘기하고 예. 패턴은 똑같아요. 예. 그게 먹혀 왔다고 생각하고 예. 그게 어쨌든 본인이 인기를 끄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비열한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예. 저는 한동훈 후보 중에 가장 전 실점했다고 보는 게 이제 결과를 떠나서 저는 지도자다움은 제로로 수렴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말만 하면은 깐족거리잖아요. 말만 하면 쫑알쫑알거리다 보니까 아니 뭐 진드감치 상대 말을 듣고 진지하게 반박하는 게 없고 말만 하면은 바로. 가벼워요. 그래서 바로 너무 답답. 경박스럽다 보니까 이 깐족깐족거리는 것 때문에 보수는요 품격을 그래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옛날에 황교안 대표도 좋아서 지지한 게 아니라 목소리가 중후하다 이래서 네. 좋아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보수가 좋아하는 그런 품격, 무게감, 중후함. 그래서 법조인들이 많이 인기를 얻었던 건데 네. 이거는 법조인 중에서도 이렇게 쫑알쫑알하고 깐족거리는 스타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유쾌함을 주는 것도 아니고 좀 불쾌함을 주면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도발하는 이런 깐족거림이 보수 지지자들 특히 어르신들의 마음에는 야 저놈 들어왔다가는 또 박살나겠다라는 또 이 위기감을 좀 더 부각시켰다라고 그래서 봅니다. 홍준표 시장이 막 소시오패스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게 왜 걸까요? 그러냐면 이게 보통 우리가 토론을 너무 하면 깐족해. 우리도 이렇게 토론을 하면 상대방이 말할 때 끊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네, 그것도 그렇잖아요. 다 그렇죠.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수사만 해왔고 수사할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당신은 대답만 하거든요. 예스노 대답만 하시고 막 딴 말 하려고 그러지만 그만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주도권을 갖고 말을 하는데 익숙한데 수평적인 관계에서 토론을 안 해본 거예요. 보통 토론할 때는 상대방 말할 때 끼어들지는 않거든요. 다 듣고 끝나고 싶은 나면 얘기만 듣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 본인의 반박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수사하던 버릇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직도 하나도 검사다. 그리고 후보들하고 토론 과정에서 느꼈겠지만요. 네. 마치 그 검찰 캐비넷이 연상될 정도로 무슨 말만 나오면은 그 사람의 과거 이력 중에 뭐 하나 찾아가지고 뭐 이런 건 없으니까 되치기식으로. 그러니까 그치. 이게 약간 검사 DNA를 못 벗었다라는 게 이건 뭐 깐족과는 별개로 네. 너무나도 그렇게 캐비넷에서 상대방의 흠결들을 갖다 꺼내는 느낌의 토론 이미지를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전 앞으로는 지도자성은 상당히 좀 상실했다라고 저는 근데 봅니다. 사실 좀 복귀해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처음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 폭로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딱 김건희 여사가 문자 딱 던지고 나는 원래 사과할 뜻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익십했다. 그리고 이제 유이 순방을 떠나고 이걸로 막 난장판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댓글팀이 유독 문제가 됐고 누구죠? 장해찬. 장예찬의 장해찬 씨가 폭로. 나서서 이제 폭로를 하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공소 취소 문제까지 된 건데 이분들이 지금 보면 덮어놓고 그냥 당무 개입 논란도 있었고. 예, 당무개입 네, 논란도 당무개입. 있고 그러니까 범법행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공소 취소만 하더라도 나경원 후보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27명의 전체 국회의원들을 좀 봐주기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범법행위 아니에요? 아니 뭐가 문제긴요. 어떻게 청탁금지법 위반이죠. 부정청탁을 해놓고 부정청탁금지법 5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 또 우리 언론 중에 일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청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경원 후보의 요청이었다. 이걸
이것은 명백한 부정청탁인데 그거를 또 요청이랑 우리 청탁이랑 같은 거예요. 똑같은 취하해달라. 결국은 아니 근데 요청과 네. 청탁은 또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 지시와 지도와 같은 차이구나. 그럴 거면은 공개적으로 했어야 지휘권과 돼. 지도. 물론 원내대표 나왔지만 공개적으로 예. 절차라는 게 당대표가 있거나 있으면은 예. 공개적으로 예. 아니 우리 이때인 거니까 공개해달라 이렇게 예. 공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개인적으로 청탁합니까? 네. 개인적입니까? 네, 7번이나 내라고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탁금지 5조에 네. 누구든지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럼 14호에 뭐라고 돼 있냐? 보시죠. 사건의 수사. 네. 이거 수사 아닌가요? 수사죠.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제, 중재,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 처우, 개호,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그거 법령 위반이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요청했다라는 거는 청탁금지법 5조 1항 14호에서 얘기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를 나경원 후보가 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청탁을 직접 받은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이 예. 공개적으로 자백한 겁니다. 뭐가 문제죠 이게? 그리고 네. 저 한동훈 장관은 그 청탁을 받고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아니, 청탁한 사람은 처벌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조항 보면 과태료 조항에 뭐 제3자를 위해서 제3자를 대리해서 이렇게 단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요 조항에 따르면은 나경원은 어쨌든 그 사람들 대신해서 했다라는 거니까 일로 보나 절로 보나 청탁한 사람들은 지금 범죄 혐의가 세상에 드러난 거거든요. 물론 이게 뭐 징역형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현행법 위반은 명확하고 과태료의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에요. 제가 그리고 볼 첫 때는. 번째로 그 사건 아직도 재판이 재판 4년 중이죠. 6개월째 그렇죠. 재판이 진행되지 20 않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20대 끝에 한 예, 거잖아요. 그렇죠. 4년 넘은 건데 사실은 이게 뭐 민주당 의원들도 저 재판 기소된 분도 받고 있어요. 있어요. 뭐 예. 박주민 의원 그다음에 예. 뭐 표창원 전 예.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뭐 김병욱 전 의원도 그렇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이번에도 지금 법사위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국회 선진화법이 뭐냐면 국회 열릴 때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법사위도 보면 결국은 아니 지난 금요일도 그렇죠. 들어가려는 사람, 막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기본적으로 충돌이 있었죠. 그렇죠. 지난번에 기소됐을 때도 들어가려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문제가 예. 되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이번도 비슷해요. 맞습니다. 비슷한 거라서 선진화법이 사실은 이 그동안에 이 국가에서 물리력을 없앴다. 그러니까 네. 동물국회를 없앴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네. 이게 사실 빨리 판결이 나고 결정이 나야 반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형사처벌은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효과, 이거 뭐 일반 예방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 수사 외압이 상당히 좀 습관화돼 있다랄까요? 그 법조인들의 습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네. 자기가 막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경원 후보도 법조인이거든요. 남편도 판사예요. 그렇다면 현직 법무부 장관한테 가가지고 공소권을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라면 이 재판이 지금 4년째 결론이 안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야 이거 판사들끼리도 좀 짜웅이 맞아가지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한동훈 후보가 폭로를 했고 거기에 대해 자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뭐 어쩔 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게 생각이 듭니다. 당시도 기억하시겠지만 나경원 지금 의원이 관심을 가졌던 게 이게 500만 원인가 이상 판결을 나면 아마 적이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출마를 출마가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해요. 출마 예, 자격 자체가 예, 없는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거고 뭐 만약에 나경원 후보도 그래 예를 들어서 정식적으로 될 거면 그 당시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 공소 취소 공개적으로 해주십시오. 전부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아니면 언론에 가서 얘기하든가. 그럼 청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렇죠. 청탁이 개인적으로 아니에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왜 얘기를 해요? 예,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게 맞다는 거잖아요. 아니, 한동훈 한동훈 후보 위원장은. 맞대잖아요. 본인 개인에 대한 거 맞다. 아니, 개인 토론 사건 중에 한 맞다고. 10번을 확인하더라고 맞다고. 근데 그거를 개인 사건 은밀하게 맞다. 은밀하게 사적으로 했기 예. 때문에 친분을 통해서 청탁했기 때문에 예. 요청이라 부르든 청탁이라 부르든 우리 똑같다. 부정청탁 금지법에 나오는 법 위반 행위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뭐 누가 되든 당선자가 내일 발표가 됐을 때 과연 이 후폭풍을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새로운 사법 리스크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댓글팀 문제도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어느 규모로 무슨 돈으로 댓글팀을 그렇죠. 운영을 했는지 댓글 부대 운영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 그들에게는 그냥 이게 그냥 없던 일이 되고 평범한 다른 시민들에게는 다 모든 게 건건이 유죄의 그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댓글도 그렇잖아요. 국정원 댓글 사건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러면서 수사 외압까지 폭로했던 중죄고요. 네. 당시에 국정원을 동원했으니까. 네. 또 드루킹 사건도 처벌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작이라는 것은 지금의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거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다 법적으로 규제
유죄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전 이번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가장 재밌게 본 장면이 나경원 의원이 CBS 토론 나와가지고 그날 한동훈 후보가 이 공소권 거래 이걸 폭로한 날이 있어요. 네. 그 다른 각도에서 잡은 카메라를 보니까 이게 쇼츠로도 돌아다니던데 나경원 후보의 눈동자를 한동훈 후보 말할 때 찍는 장면이 나왔는데 공소권 거래 취소 얘기를 하니까 나경원 후보의 눈동자가요 네. 좌우로 심각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죠. 아,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뭐 내일 끝나겠지만은 저는 쉽게 봉합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미 감정선을 다 넘어섰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아마 장해찬 전 최고가 그 다음부터 입을 닫았는데 장해찬 최고가 얼마나 얘기 나오는지 보면 알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그래도 뭐 대통령실하고 가깝다고 얘기되는 사람이니까 이 댓글 문제를 더 끌고 갈지. 왜냐면 사실은 뭐 나경원의 이 공도 취소 청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경원 의원의 문제인데 댓글 문제는 한동훈 후보의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럼 한동훈 후보를 어떤지 끌어내리려면 뭔가 이제 뭐 당무 감사를 하든지 뭐 징계를 하든지 예전에 이준석 대표처럼 네. 그렇게 가려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장해찬 전 최고의 입을 아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은 민생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이 있는 여당의 전당대회에서는 뭐 물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외국인 투표권 제한, 동성원 반대, 사전투표 폐지, 핵무장론, 뭐 박근혜 탄핵 죄송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를테면 배신자 논란 같은 배신자 논란 지난 역사에서 다 이게 수렴되고 그 민주주의 발전 역사에 따라서 다 정리됐던 것들을 다 무위로 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 극우적인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는 야 이렇게까지 퇴행을 해도 되는 건가? 국민의힘 본질이 극우정당이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네. 외국인 투표권 제한은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원희룡 후보를 공격하면서 한 얘기잖아요. 그 네. 당시에 뭐 입법인데 외국인 우리 뭐 지방자치회는 기본적으로 주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아니어도 네. 뭐 투표권이 있는데 이게 중국인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상호주의 얘기하는 건 물론 상호주의일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투표권 자체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거고 사전 투표 얘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법안도 올라왔잖아요. 김민재 의원인가가 냈단 말이에요. 네네. 사전투표를 없애겠다. 이게 사실 사전투표 제도가 완전히 정착했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은 사실은 사전투표를 하고 뭐 그날은 이제 놀러 가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투표를 올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전투표 불리하기 때문에 없애자는 거잖아요. 핵무장론도 물론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후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지만 논란이 굉장히 많은 문제고 박근혜 탄핵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느 거 하나 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야, 이 국민의힘이 과연 사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처럼 뭐 네. 지금 의료 분쟁이가 안 끝났잖아요. 의사들 문제 이런 거라든지 지금 민생 특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네. 그냥 이념적인 문제만 남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저는 한동훈 후보가 마지막 메시지를 냈던 게 상대가 인신공격에 집중할 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가겠다 이러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변화를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한동훈이 왜 변합니까? 더 검찰 정치를 강화하는 시대 역행이죠. 거기다 왜 한동훈이 미래입니까? 아니 지금 하신 얘기들 보면 다 과거 퇴행적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네.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미래라는 이미지가 통할지는 모르겠으나 저처럼 더 젊은 사람 놓고 보면 한동훈 후보는 더 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물리적 나이를 가지고서 미래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난관 돌파 못한다. 네.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 토론에서 보여줬던 모습은요. 구태 중에 구태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미래라는 얘기, 변화라는 얘기를 그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이 보시면서 좀 어처구니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제가 방송 중에 예, 방송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몇 가지 뭐 이제 그 취재를 좀 하게 됐는데요. 027-800-7070 박은정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뭐 이제 차명폰 논란이 있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그랬는데 차명폰은 아니고 법인이 이제 KT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법인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폰이고 이 법인은 대통령 경호실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개인 폰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좀 확인이 대통령실에 됐다고 뭐 개인 폰이 있을 수가 없죠. 뭐 대통령실에 하여간, 쓰는 폰은 당연히 뭐, 법인을 할 거고 그 당시에도 아마 경호실에서
처음에 개설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바꿨다 그렇죠. 이런 얘기 있었기 때문에. 예. 하여간 뭐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동시다발로 막 제기가 되니까 막 이러저러한 정보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팩트 체킹해서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보도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12시 5분 넘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혹시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할까요? 아니 저는 정말 나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지금 김건희 씨를 통해서 보이고 있는 이 정권의 그 공적 기관에 대한 사유화의 정도가 이건 너무 도를 지나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아마 국민들께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이고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정말 이제 전 국민적 공론화가 이루어질 날이 이제 좀 멀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우리 국민들께서 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좀 나라를 바로 잡는 세우는데 좀 함께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하는 말씀 한마디 드립니다. 하면요. 저는 지난주에 아마 제가 와서 이제 정봉지원 관련 얘기했다가 아마 당원들 사이에 논란이 된 네,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전당대회 보면서 뭐 자체적으로 뭐 자폭하는 거 아니냐 있었는데 우리 당내에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당대표 선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최고위원 선거 그중에서 최고위원을 1등을 누가 하냐 이게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 어차피 물론 5등내 대표야 뭐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도 좀 우려되는 게 서로 막 이렇게 비난전들이 굉장히 SNS상에서 많아요. 상호 비방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특별히 어느 누구를 관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보통 당내 선거에 뜨겁긴 한데 그냥 내가 지지한 후보를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예를 들어서 과거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인 약점이라든지 이거 갖고 물어지는 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네. 저는 약간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도 네, 그냥 네, 뭐 네. 그냥 가십거리로 얘기한 거라서 네. 뭐 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당 전당대회는 좀 국민의힘과 달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민주당은 지금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높지는 않아요. 별로. 네, 네, 민주당도. 온라인 지금 발표하는 거는 온라인 투표만이에요. 네, 예, ARS가 예. 남았고 또 대의원이 남았기 때문에 현장- 대의원도 하고 있죠. 현장 투표. 현장 투표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지역별로는 하고 있죠. 예, 지역별로 예. 하고 있어서 예. 지금 하면 이제 앞에 나온 정봉주 의원이 이제 1등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원외고 예. 좀 의외 아니냐 그러는데 예. 사실은 이 전당대회 투표율이 거의 이제 인지도 싸움으로 많이 가요. 그리고 이 정봉주 후보가 요런 말 있죠. 내가 밖에 싸울 사람이 나밖에 없다. 네네. 원외에서 싸울 사람 나밖에 없다. 원내에서 말 못한다 이러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뭐 친밀도라든지 이재명 지키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 약간 구도를 제가 보기에 잘 잡았는데 또 이거 갑자기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하게 되네. 그러니까. 사진을 지난번에 BBK 때 그 구속됐던 사진을 딱 올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구속까지 되면서 싸운 사람 나밖에 없다 이런 거거든요. 네. 다른 분들도 제가 보기에 네. 이재명 대표와 친하고 뭐 이런 거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아니면 정부 여당과 어떻게 내가 잘 싸우겠다. 내가 그게 과거에 이랬다. 중요하죠.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당원들이 네. 찍어준 1번은 네. 잘 싸울 사람, 네. 잘 대응할 사람을 원하는 네. 거예요. 누가라 친한가 보다. 그렇죠. 저는 아마 이제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뭐 민주당 당원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상당히 이제 그 정치 의식이 높은 분들이 주로 당원에 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 고관여층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 그분들이 쭉 보시기에 누구랑 친한지 친소 관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사실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가 잘 올바른 방향으로 나라를 누가 제일 잘 만들 거냐, 누가 정치력이 있는 거냐, 실력이 정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저는 그걸 보는 그런 전당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텐데 국민의힘은 워낙 지금 진흙탕 전당대회가 되고 내용이 사실상 뭐 이렇게 정책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라도 좀 그런 정책 차별화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한 말씀만 네. 드리자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오늘 아니 민주당의 연장 방송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좀 최고위원 아마 5등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저도 보면서 참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구나 수단이에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럼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 그게 중요하죠.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거 얘기하시는 분은 매우 안 보여요. 네. 안 보이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 그거는 네. 단기 목표 내지는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럼 본인은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정치할 것이고 이번에 자기 이름 걸고 나왔는데 대한민국 인구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떤 보관 하나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관 하나는 얘기해야 될 것이고 민생 경제 이렇게 어려운데 해결책은 없더라도
아픈 걸 내가 알고 있다. 뭐가 어려운지 정도 알고 있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뼈 아픈 지적이지만은 국민의힘 저 난장판이잖아요. 근데 오늘도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를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더 벌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민주당도 저는 잘 싸운다. 이것만 갖고 안 되고요. 결국 국민들이 그래 잘 싸워서 권력을 갖고 오면 좋은 나라를 만들겠구나. 아까 그 대안으로서 어떤 역할까지 우리 하겠다. 이 대안 제시까지 갈 수 있는 그 범위를 확장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거 이대로 교착 상태 내지는 오히려 민주당이 더 쪼그라들 수 있는 위기로 갈 수도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일리 있는 말씀에 조금 더 얘기하면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 연장 여당 정부 여당이라는 시간이 거는 있어요. 민생을 책임지는 데이기 때문에 대안 제시가 중요하고 네. 야당인 경우에는 정부를 결국 견제하는 역할이잖아요. 네.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대안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 한 8대2 정도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결국은 지금 당원들이 요구하거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제대로 좀 해라라고 네. 하거든요. 제대로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 요구가 훨씬 크다. 물론 정당 지지율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지만 네. 어쨌든 전당대회는 당원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당원들의 요구를 잘 받는 사람들이 저는 아마 5등 안에도 들어갈 거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에 동의해요. 누구랑 네. 친하고 누구랑 뭐 사진 찍고 누구랑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 정도로 예전처럼 뭐 우리가 국민의힘 비판할 때 친윤이냐 반윤이냐 맨날 뭐 줄서기 한다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지겨운 거예요. 그거. 똑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저는 정치 운동을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당원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누구랑 친하냐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어떤 정치 컨텐츠를 갖고 그렇죠.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차별화가 되는 차별성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인 거냐, 요 내용을 보여줄 때 표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나는 누구랑 친해요, 뭐 누굴 대통령 만들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네, 누가 옛날에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정치를 할 건지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연설 전 지금도 돌려 듣거든요. 그러면 3%대 아무도 주목 안 할 때 연설도 울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발광체 연설을 하고 발광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빛이 작고 스피커가 작다라도 인제 와서 돌려 들으면은 더 감동이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반사체처럼 누구 묻어가겠습니다. 누구 대통령 만들면은 그때 옆에서 잘 돕겠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스피커가 아무리 커도 그 그렇죠. 안에 메시지 남기는 게 반사체로만 점철돼 있다라면, 그러니까 거의 전체가 그렇게 간다라면은 저 국민들한테 감동 주는 정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있는 연설이 좀 정치인의 적더라도. 연설이 네. 좀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연장 방송. 예, 12분이나 연장 방송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빗길에 오늘 조심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